여러분, 혹시 미국 국민들의 약값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이 의도치 않게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을 키워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 정책과 그 이면에 숨겨진 아주 놀라운 파급 효과에 대해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하지만 이게 바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 정책을 둘러싼 논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약값을 잡으려다가 오히려 경쟁국인 중국의 기술력만 키워줄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인 거죠. 자, 문제의 시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인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제일 비싼 약값을 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 행정부가 여기에 아주 직접적이고 대담한 해결책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 최혜국 대우, 영어로는 MFN 규정이라는 건데요.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잘 사는 선진국들이 내는 약값 중에서 가장 싼 가격을 기준으로 딱 정해서 미국은 그 이상은 절대 못 내게 하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보시면 아주 간단한 3단계로 볼 수 있어요. 먼저 캐나다나 스웨덴 같은 10국의 선진국을 딱 정하고요. 그 나라들 중에서 특정 약에 대해 가장 싸게 팔리는 가격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가 바로 그 최저가 이상은 절대 지불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못 박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제약업계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업계 입장에서는 이게 정부가 기존의 약속을 완전히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부의 이중 배신이다, 이런 격한 반응까지 나온 겁니다. 사실 그동안 10개가 넘는 대형 제약사들이 바로 이 MFN 규제를 피하는 조건으로 알겠다, 그럼 우리가 미국에 더 많이 투자하고 약값도 낮추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정부와 일종의 합의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560페이지짜리 규제 폭탄이 떨어진 거니까 그야말로 뒤통수를 세게 맞은 셈이 된 거죠. 핵심은 이 정책이 가져올 재정적인 충격입니다. 이게 만약 시행되면 제약사들은 정부가 정한 그 최저가와의 차익만큼을 다시 정부에 토해내야 하는데요. 그 금액이 약값의 최대 80%에 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재정적 압박은 단순히 제약회사들 돈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훨씬 더 큰 파급 효과를 낳는데 그건 바로 미래의 신약을 만들어내는 연구개발, 즉 R&D의 발목을 제대로 잡아버린다는 겁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 이 정책은 기존의 다른 어떤 규제보다도 훨씬 더 파괴적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먹기 편한 알약 형태로 만드는 신약 개발에는 아주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아예 가격 상한선이 정해져 버리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이 이렇게 반토막, 아니 그 이상으로 깎여 나갈 게 뻔한데 과연 어떤 회사가 수천억, 수조 원이 들어가는 불확실한 신약 개발에 선뜻 뛰어들려고 할까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아이러니하고 어찌 보면 좀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미국 안에서 직접 신약을 개발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고 매력이 떨어지니까 기업들은 당연히 다른 곳에서 혁신의 원천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 빈자리를 무섭게 파고들면서 새로운 공급처로 떠오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올해 상반기에만요, 미국 제약사들이 중국 바이오 기업들의 신약 기술을 사들이는 데 쓴 돈이 무려 183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0조 원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 문장이 이 정책의 핵심적인 모순을 정말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미국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혁신 엔진을 꺼트리고 거꾸로 미국이 중국의 기술에 의존하게 만드는 중국을 위한 처방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정책의 득과 실을 한번 저울 위에 올려놓고 따져보겠습니다. 과연 미국은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게 될까요? 이 거래 과연 남는 장사일까요? 정부는 이 정책으로 앞으로 5년 동안 2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 정도를 아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같은 기간 동안 메디케어에 들어갈 총 비용이 7조 5천억 달러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이건 정말 세 발의 피, 티끌 같은 수준이라는 거죠. 결국 핵심적인 상충 관계는 이 표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5년간 260억 달러를 아끼는 대가로 미국의 혁신 동력은 꺼지고 그 틈을 타 중국의 바이오 산업은 급성장하며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제약 주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이 분석의 핵심 주장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당장 눈앞의 약값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미래 의학을 이끌어갈 미국의 혁신 리더십이라는 아주 소중한 자산을 희생하는 것, 과연 미국이 감당할 수 있는 대가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